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 실시된 5급 행정고시 최종 면접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또 공무원으로서 종북 세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면접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제1 덕목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정치적 중립입니다. 선발 과정에서부터 대단히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는 저희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시절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19세 이상 모든 국민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원으로 한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4시 33분 30초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약 63만여 명이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죠. 약 1시간쯤 뒤면 시험이 모두 끝납니다. 항상 듣던 얘기인데 작년과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고 모의고사에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느낄 난이도, 이런 게 중요하겠죠.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이영양증이라는 대단히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20살 난 아들을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했고 급기야 뉴욕 마라톤에 도전해서 휠체어를 타고 부자가 함께 마라톤을 완주한 배재국, 배종훈 씨 부자 연결해서 그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류의 감동적인 얘기는 많지만,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많지만 이분들의 사연 역시 그에 못지않고 인간의 한계는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자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격려의 말씀 또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평소보다 약 한 5분간 더 배정할 생각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입 수능 지금 치러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모두 6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했던 안산 단원고 학생 78명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렀습니다. 후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고사장마다 3명씩 조를 짜서 단원고 학생들을 찾아가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쉬운 수능기조를 올해도 유지했다고 밝혔지만은 1교시 국어 영역과 2교시 수학 영역 A, B형 모두 쉽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이어질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의 출연하는 배윤호 원장으로부터 난이도, 오늘 시험 간단한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단원고 생존 학생 78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그들의 친구이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던 동기생 250여 명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치르진 못했군요. 자,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군요.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이 씨가 승객의 퇴선 명령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빠져나가서 선장 역할을 의식적 전면적으로 포기했다면서 승객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책임자가 필요한 조치를 일부러 하지 않아서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앞서 1심은 이 씨의 살인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죄를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 등 나머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이러면은 아마 5달째 동결이 아닌가 싶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5달째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가계의 실질 소득과 고용이 늘고 있어 당분간 민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등 신흥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 경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얀마 총선 제1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당이죠. 예.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으로 끝났고 아웅산 수치 여사는 군부와 곧 만나기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로부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받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 군부 집권층을 대표하는 대통령, 군 최고사령관, 하원의장 등 4명이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미얀마 국민과 정부, 군과 의회 권력을 대표하는 이들은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 조항 개정 문제와 군의 권력 지분 인정을 놓고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학자와 결혼을 해서 영국 국적 아들 2명이 있는 수치 여사는 외국 국적 자녀를 두고 있는 국민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이번 선거 압승으로 군이 협력을 하면은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이 개헌에 동의하는 대가로 향후 군부와 현 집권층의 어느 정도 권력 지분을 인정하겠다고 제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얀마 전국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 어제 국민TV 쟁점 토론에서도 이 문제 90분간 짚어봤습니다만은 다가오는 14일 이번 주말 토요일 민중 총궐기 대회에 경찰이 또 차벽 만들 거라고요. 예.
강신명 경찰청장은 모레인 14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을 하면은 차벽을 설치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가겠다는 것의 본질은 경호구역인 청와대 진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다만 서울광장 등 허용된 구역에서는 도로를 내줘서라도 집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모레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 최대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경찰을 집회 현장에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의원직 돌려달라 이래 소송을 냈는데 결국 졌군요.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미희,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헌법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 등은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면서 지난 1월 소송을 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 역시 선관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은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뇌물을 잔뜩 받아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징역 4년 최종 확정됐군요. 예. 철도 비리에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졌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징역 4년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송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철도 부품 업체인 AVT 대표에게서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도 똑같이 징역 4년 선고받아서 의원직 상실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 로비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 배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년에서 2014년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금 1,000만 원 수수 혐의도 유죄로 받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벌금과 추징금도 각각 6천만 원과 5,400만 원으로 상향 선고했습니다. 네. 의원직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재보선 이런 건 없겠지만 징역 4년 상당합니다. 예. 자, 20대 총선이 5달가량 앞으로 다가왔는데 15일부터 이번 일요일이 되겠군요. 15일부터 재외선거인 그리고 국외 부재자 신고를 접수받는다고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0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는 오는 15일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고는 공관 방문과 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고 특히 법 개정으로 내년 20대 총선 재외선거부터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이 포함됩니다. 네. 제주 4.3 사건 희생자 결정 정당하다고 거듭 확인됐군요.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보수 인사들이 제주 4.3 희생자 62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지만은 법원은 이 결정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 씨 등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 결정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는 4.3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이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서 원고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관련 법규도 없어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과자 포장에서 뭐 질소 이런 걸 좀 빼고 실제 들어가는 과자 양을 늘렸더니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결국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과자 포장을 줄이고 양을 늘리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과기업 오사가 자사 제품을 지난 9월부터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10% 늘리자 지난달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2% 늘어난 1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과대 포장을 빚고는 이른바 질소 과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제품 내 공간 비율을 환경부 기준인 35%보다 낮은 25% 미만까지 낮췄습니다. 네. 제과기업 5사 그러니까 뭐 눈치채신 분들 많겠지만 예. 다른 신문에서는 또 그 기업 이름도 쓰던데. 아, 그렇습니까? 오리온이라면서요? 오리온. 우리나라에 과자 만드는 회사가 롯데, 혜태, 오리온 등등등 몇십 개, 몇백 개 되겠죠. 예. 예. 아무튼 이런 건 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질소를 샀더니 덤으로 과자를 몇 개 끼워주더라 해서 질소를 빼고 양도 늘렸더니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자, 3분기 서울 인구 순유출, 그러니까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셋값 급등 여파로 지난 3분기 서울의 순유출 인구가 1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 수에서 서울로 들어온 사람 수를 뺀 순유출 인구는 3만 7천여 명입니다. 이는 지난 2002년 2분기 4만 2천여 명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 가운데 84.7%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싼 경기도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축은행, 부실한 저축은행들 많이 퇴출시키고, 그리고 나서 BIS 비율 이런 건 좀 좋아졌다고 하던데, 저축은행들 흑자는 계속되고,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아마 불경기 이런 거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축은행들이 5달 연속 흑자 행진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단기 순이익은 1,73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0여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출 증가로 이자 수입이 늘어난 데다 자산 건전성이 좋아져서 대손 충당금을 덜 쌓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권 총 자산도 9월 말 현재 41조 3천억 원으로 석 달 전보다 1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연체율은 11.2%로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은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0.9%포인트 상승한 8.4%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4시 50분 막 돼갑니다. 어르민님, 개누리당 이것들이 참 인간인가? 정말인지 개만 또 못한 그런 집단이란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떡배 단배님, 광주에서 출첵합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조상훈 씨가 뭘 고소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건 뭐 조합원이시면 미디어협 동조합 게시판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일반 청취자들도 들으시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뭐 주식회사 형태도 아닌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언론사를 최초로 닻을 올려서 실험적 요소도 강했죠. 협동조합이 과연 언론사와 잘 맞을 수 있을까?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재직 중이건 재직 후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아직 고소장을 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들어 아는 이가 아직 없습니다. 뭐 법적인 절차는 진행이 되겠죠. 다만 네, 이 정도만 언급하죠. 로니님, 이젠 노골적으로 새누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조문계까지 감시하는 독재자다. 닉네임은 감시자로 쓰셨네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상가에 쭉 와 있는 조화 속에서 어느 여성이 수첩을 들고 누가 왔다 가나 뭐 이런 거 적고 있는 경향신문 만평이죠. 아마 경향인가요? 한겨레인가요? 지금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 신문에 난 카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비교될까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타임지의 두 표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찍어서 올려주셨는데요. 한 사람은 아웅산 수치 여사입니다. 타임지는 물론 잘 아시죠. 그 주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을 표지로 올립니다. 사람이 아닌 적도 가끔 매우 이례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커버는 항상 대부분 사람인데 최근 거로 보입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사진을 싣고 제목은 The Fighter, 투사라고 달았군요. 그리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무렵 대선 전후 타임지가 아닌가 싶은데 몇 월호 몇 주차 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현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The Strongman's Daughter, 독재자의 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당시에 The Strongman's Daughter 이 번역을 가지고도 또 한번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죠. Strongman 하면 흔히들 뭐 당연히 독재자라고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고 맞는데 이때 새누리당인가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근혜 후보 주변인가 어디에서는 뭐 강력한 사람, 뭐 권력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아시아의 두 여성 지도자들의 극과 극 대비되는 모습을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병렬 배치함으로써 비교를 하셨군요. 성우회 아시죠? 그 전직 장성들의 모임입니다. 성우회 이퀄 민족 반역자라는 꽤 긴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오늘 오전에 올려주신 거네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프레임을 처음 주장한 성우회 임원의 상당수가 친일 행적이 있거나 과거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 부역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로 시작하는 미디어오늘 관련 기사인가요? 그걸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작전 참모를 지낸 고 공국진 전 준장이 전쟁사의 자료에서 증언한 바 그런 부제를 달고 있군요. 제가 어제 방송 마치면서 오늘이 수능일이니까
오늘 수능을 치르게 되는 자제를 둔 부모님들께 인사를 하면서 자제분들의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이랬는데 고소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긴 했지만 그랬더니 또 아휴 낭만 고양이님은 눈만 밝은 게 아니고 귀도 밝으신지 고소득 크크크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굳이 안 짚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험 치른 자제가 있는 집안에서들 애썼다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답게 먹는 그런 저녁 식사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고3 애비였었는데요. 오늘 그런데 또 아이들은 시험 끝나고 나니까 어디 나가서 자기들끼리 좀 실컷 놀고 싶고 그러겠죠. 또 술들 마시고 또 뭐 좋지 않은 일 겪고 혹시라도 술을 하면 꼭 사고가 뒤따르니까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럴 시간들 많을 텐데. 아무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전국에 63만 수험생 그리고 그의 가족, 그의 선생님들, 그의 친지들 참 누구나 한 번씩 치러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덜 괴롭히는 입시제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뭐 혁신하자고 몇 달째 그래서 봄부터 가을, 여름까지 전국 돌아다니면서 혁신안 만들었는데 네네. 그 과정은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혁신 제대로 해봤나 하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새정치연합 정책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혁신안을 아예 폐기시켜버리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고요? 아니 뭐 이런 황당합니다. 좀 과도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혁신안 폐기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요. 엄청 황당하네요. 지금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당혁신위원회가 마지막에 이제 인적쇄신까지 포함한 혁신안을 내고 이제 사실상 활동을 마친 이후에 지금 그 공천혁신의 핵심이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 하위 20%에 대해서는
이 물갈이를 하겠다. 확실히 물갈이를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안을 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직 후보자 이제 평가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와중에 얼마 전에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이 최규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9명의 의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그리고 이걸 여야가 같이 법제화하자. 이런 서명을 받아서 의원총회를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새누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상황을 보면 이런 욕 먹는 거다. 참 아니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50%를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해서 헐떡이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왜 욕을 먹는지를 사실 오늘 의원총회가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가 마치 자신의 뭐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작년 7월부터 뭐 최근까지 계속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뭐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풀에 꺾여서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설득을 못했고 결국 이 청와대와 이 친박의 이 조직적인 반발, 저항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폐기가 된 상태인데 그런데 정작 뒤늦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 혁신위 논의를 통해서 이 하위 20%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딱 결론이 나오자마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지금 뒤늦게 의원들이 지금 동을 뜨고 나선 겁니다. 양 기자. 그러니까, 네네.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항상 매번 총선 때마다 20%건 40%건 실질적으로는 한 30-40% 늘 그 정도 물갈이를 했다고 보는데 네네네. 하위 20% 탈락시키겠다는 게 무슨 누가 그냥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게 아니고 점수를 지표화해가지고 의정활동 떨어지고 뭐 문제 있고 한 사람들 골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는 당연한 건데 왜 부랴부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반발을, 이게 반발의 핑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핵심은 오히려 이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문제 삼는 이 비주류의 조직적인 반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맥이 깔려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지금 오늘 사실은 이 정책의총의 핵심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다시 채택을 할 거냐 또는 여야가 협상을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행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 형식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 흔들고 나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국정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이제 워낙 커 있다 보니까 우선은 좀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있었던 비주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거취 이 폐지를 지금 직접 요구하고 나서는 거고 이게 이제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그 안철수 의원이 이 국민대 특강에서 이 자기 혁신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재인 대표와 연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그날 저는 뭐 뒤늦게 들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꾸려지면 내가 비대위원장 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해요. 그러니까 참 그분. 그런 움직임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비주류 쪽에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공공연히 지금 언급하는 이런 움직임들하고 오늘 정책의원총회가 지금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결국은 그 공직후보자 평가 심사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매 선거 때마다 문제가 있고 사실 의원의 기본은 의정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활동이고 또 당에 소속돼 있는 당인이기 때문에 당에 그러니까 당에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언행을 했던 경우는 사실 문제를 지적해야 맞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평가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새 사람을 내놓고 혹은 기존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다시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이런 과정을 당이 거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런 절차 자체를 마치 이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여당이 뭐 툭하면 이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친태권주의를 발현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비주류의 핵심이라고 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이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가 사실은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 정념이 떨어지는 그런 언행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내내 암흑의 퇴진 얘기만 하고 있네요. 새정년은 그런 셈이죠. 이게 뭐, 참 교과서를 국정화하건 메르스가 터지건 세월호가 깔아앉건 어쩌건 누구 불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가 진짜로 수많은 이 국민들의 바람과 맞닿아 있는 누구라면 뭐 100번 환영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당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해대는 이런 작태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요즘 신문을 통 안 봐서 그리고 정치권에 너무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양 기자 리포트 들으니까 비주류의 핵심들은 계속 이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핵심이란 분들 한 5-6명만 이름 좀 한번 불러줘 보실래요? 국내 정치에 제가 하도 어두워요. 미얀마는 좀 아는데. 불러보세요. 이름 적어놓게. 오늘 논란의 핵심으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온 최규성 의원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얘기도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뒤늦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뒤늦게? 아니 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못할 상황이 됐는데 왜 정책의총을 제기했느냐? 라고 했더니 최규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김무성 대표 만나봤는데 김무성 대표가 꼭 하겠다고 했다. 언제요? 언제 만났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언제냐? 그랬더니 뭐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뭐 않고 얼버무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오픈 프라이머리고 평가를 통해서 20% 하위 20% 잘라내겠다고 하는 건 결국 이 친노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그 1차원적인 그런 논리를 갖다 대면서 자신들의 사실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입법부 의원이고 그렇다면 그 입법부 의원은 최소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자신의 전공을 살리든 아니면 뭐 지역 구민의 영혼을 받들든 아니면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법안 한두 개 정도는 나는 이런 법안 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한 그 들고 나온 최규성 의원 같은 경우에 삼선 의원이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지냈지만 최규성 하면 생각나는 법 있습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친노 비뇨당 갈라서서 40석 얻는 게 낫다. 100석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뭐 이 얘기 했던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었죠. 밥 먹는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이 얘기 했던 문병호 의원 하면 문병호는 이런 법안 내서 했던 참 괜찮은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신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상황을 이렇게 끌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프로 운동선수들도 1년치 성적 쫙 해서 타율이 떨어지고 제목 못하면 월급도 깎고 심지어 방출도 하고 그러는데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자 민의를 대변한다는 사람 중에 4년간 요모조모 따져봐서 한 20%쯤은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지금 50대 전후반만 돼도 회사에서 다 쫓겨나고 이러는 판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 딴 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글쎄요. 그래서 실은 이게 결국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말 한심하다 못해 절망적인 그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국민들이 지지층이 좀 목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특히 좀 애정을 갖고 당을 지켜보고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오늘 같은 정책을 총한다고 오늘 같은 날 아침에도 한바탕 하고 또 본회의 끝나자마자 또 비공개 열어서 지금 계속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참나, 무슨 정책의총이라고 그래서 대단한 거 얘기하고 뭐 부동산 가격이나 국정교과서 뭐 효과적 제어법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그 핵심이 누구냐니까요. 최규성 의원 말고 또 몇 명 더요. 그럼 뭐 다 아시는 불러보세요. 의원들입니다. 뭐 최원식이든 뭐 정상호든 몇몇 의원들 있습니다. 호남 출신, 호남 쪽 의원들도 꽤 있고요. 네, 호남 아닌데도 좀 있고. 네, 뭐 참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기에 참으로 답답한. 참 지금 보면 사실 여야가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로 지금 여야 지도부가 오늘도 지금 한번 모였고 이제 5시 반에 한 번 더 모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영 전체로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정말 거예요. 필요한 일이다. 이런 게 지금 이 일반 지지층 사이에서 공감대가 분명히 있고 이거를 여기에 힘을 모아서 지금 여당과의 이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로 물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양 기자,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인터뷰 맺읍시다. 양 기자가 국회 늘 뭐 살다시피 하니까 잘 아실 텐데 지금 최규성, 최원식, 정성호 등등등 거론되는 이른바 뭐 물러가라 핵심 이 사람들 양 기자가 보시기에 하위 20%에 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위 20%에 들 사람도 있죠. 네, 알겠어요. 참, 목요일날 수능시험날 별 얘기를 다 듣네요.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 문홍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